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지수 하락 요인과 최근 방산주가 상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 1월 16일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김정은이 헌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해서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게 문제다.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헌법에서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새벽부터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과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선을 딱 긋는 거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좀 동족이라는 단어로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과 남, 남남 느낌으로 전쟁까지 전쟁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 김정은이 전쟁을 할 거라는 결단을 내렸다, 허세가 아니다라는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를 그러므로 했었었는데요. 자, 오늘 오전 11시 언론 보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 해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한반도 정세가 6.25 직전인 1950년도 6월 초 이후에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도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아직까지 당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 총 터틀어서 늘 경고하는 이 도발하지 말라, 도발하지 말라, 도발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남기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 가능성이 주장하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역사적에서는 더 이상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미국 전문가들 해커 교수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로버트 갈루치 교수가 석자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 연도 안에 동북아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동북 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에 좀 나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조언을 했어요. 기고문에서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지난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과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북한이 미국과 장기적인 협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러시아도 자주 만나고 있고, 중국과도 자주 만나고 있고, 그런 걸 좀 분석해 본 결과,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적어도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반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갈로치 교수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제시했었는데요. 하나는 대만 위기로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놓고 미중 갈등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핵 위협을 중국이 좀 가하는 그런 상황이 1차적이고요.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에다가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를 하고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면은 억지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 미중 갈등과 더불어 미중과 중국 갈등 그리고 북한과 한국 갈등을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정치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 자꾸 니네 도발하면은 몇 배로 응징할 거야 라고 오늘 1시 13분, 1시 20분자로 그렇게 대변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발언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발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라도 좀 다릅니다. 과거 정부랑 좀 다릅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서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라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조심해. 라고 이렇게 좀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북한이 최근에 그리고 러시아를 좀 자주 좀 방문을 해요. 자주 방문하면서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러시아 대변인이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로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앞으로의 협력 관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푸틴은 2000년 7월달 이후로 북한에 간 적은 없어요. 다만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푸틴이 방북하게 되면은 한반도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위험 수준을 좀 높이고 김정은 정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밑에 쭉 내려보면요. 푸틴으로서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랑 방북 카드가 지금 사용하는 이유가 만남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무기 수급을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추가 무기 수급을 위해서 일부러 자주 만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사러 북한에 방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자동차 수출액이 좀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도 연간 및 12월 달 자동차 산업 동향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게 5년 만에 2018년도 이후에 5년 만에 4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보다 전년 대비해서 한 541억 달러로 한 31.3% 정도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친환경차, 전기차 쪽은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친환경차가 161억에서 242억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50% 정도 더 증가했죠. 근데 이 중에서 전기차가 14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식하시는 분들에 인해서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